안녕하세요. 호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레버리지 3배 상품 투자 타이밍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레버리지 3배 상품이 적지 않고 미국에서도 뭐 잘 알려진 TQQQ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뭐 QQQ뿐만 아니라 다른 ETF 상품도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국내 전문가들은 10억 만들기라는 뭐 슬로건을 낸 걸고 아마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은 이제 지난 2000년 내지 2003년 이후죠. 2003년 이후 나스닥 지수 추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00년을 속 빼버렸다는 거죠. 2000년 초에 나스닥 지수가 5000선이었거든요. 근데 2003년에 이 지수가 1400까지 하락합니다. 1400 한 50선대까지 하락하는데 그럼 고점 대비 한 80% 내지 70% 하락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3배 상품은 80% 하락하면 아니면 70%만 하락하더라도 그까지 아니더라도 50%만 하락하더라도 그 3배니까 150% 손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원본 전체가 날아가는 거죠. 물론 고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예외겠지만은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시간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그 나스닥 지수 대세 상승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아니면 한 30% 정도 조정이 있을까요? 30% 조정만 있다고 하면 레버리지 세배 상품은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10%만 원본 남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밍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ETF 상품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이제 2000년부터 2003년 사례를 들었는데 2022년 자산시장 환경도 벌써 고점 대비 지난해 11월을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벌써 한 뭐 2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배 상품이 60%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만 더 떨어지면 90%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밍, 즉 따라가면서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20% 정도 하락한 것도 대부분은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더 내릴까 싶어서 두렵고 또 따라 들어가면 이제는 하락할 적에 이제 걸려들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그 말처럼 그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2022년과 2023년 환경은 자산 시장 전체가 불확실합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닷컴 부분 붕괴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200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부동산 시장도 위태롭고 가상자산 시장도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식시장,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설사 20% 하락을 한 다음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 또 레버리지 상품이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30%만 하락하면 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환경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연초에 18%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본 사람은 국내에서 그야말로 서너 손가락 안에 있는 정권 전문가예요. 대부분은 그 1월 효과 내지는
11월부터 계속 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월에 별로 빠지지도 않은 건데 그 ETF 종류별로 보면 그 캐시우드 운영하는 상품은 55%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 근래에 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 주가가 하루에 27%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종목 한 10개가 들어가 있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캐시우드 상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럴 경우에는 원본 8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10억 만들려고 하다가 소액을 더 소액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환경과 그 다음에 2023년 환경은 좀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 없었던 유가 급등이죠. 유가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기업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감소 정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혹자는 2.5% 3%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낙폭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만 시장금리가 올라가더라도 10년물 국채가, 근데 10년물 국채가 2.5 되면요, 나스닥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 또는 그런 기업이 조달하는 금리는 그 1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나스닥 종목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30% 하락은 언제든지 가능한 환경이 2022년 환경이다. 그리고 2023년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면 석유도 지금 언제 고공행진이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선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영향은 그 나스닥 기업 내지는 레버리지 3배 쪽이 주로 위험이 커지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3배 상품은 오히려 올해는 그 수익 확률보다는 손실 확률이 크다.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지난해 그 테슬라 평균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 단가가 890%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평균이 본전이니까, 그러면 하반기 900불 이상에서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도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다 이제 손실률이 크겠죠. 실제로 그 10억 만들기를 그 주장하면서 레버리지 TQQ 그지? 상품 투자를 유도하는 집단에서 뭡니까? 리딩 한다 해야 되겠죠. 리딩 하는 사람조차도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읽을 능력이 리딩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겨우 지금 나스닥 지수가 15%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2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그 15%만 더 빠져버리면 그 리딩도 깡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리딩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사람은 깡통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 규모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상당 금액을 매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물가는 상당 기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지금은 바이든 정부네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이 물가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또 연준의 의무가 물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보유자산 매각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이 레벨업 됩니다. 지금 2.0% 미만에서 있던 그 국채 10년물 금리가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지수가. 그리고 돈이 이동하면서 또 나스닥 시장 내에 에너지 고갈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큰 폭 하락 우려가 있다.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선 첫째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022년과 2023년 정시 환경은 2020년부터 2021년 연말까지 나스닥 시장 내지는 그 다음에 테마 주식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 메타 관련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또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 주식까지 하루에 27% 빠졌어요. 그 정도로 불확실한 시장이 2022년 미국 증시이고 한국 증시예요. 그럼 2023년에도 나아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레버리지 3배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3배보다는 그래도 2배 정도로 줄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ETF 상품이 있단 말입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 상품 선택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닥에서 들어가야 된다. 쉽게 하면 타이밍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2021년까지 2년과 같은 환경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을 가능한 3배에서 2배로 줄이고, 또 상품 선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